께서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좀 장기적으로 보셨다면 우리 이천범 총영사님은 따끈따끈한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15분씩 우선 권영대 한일관계 평론가님께서 15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민호 통일부 한국지사님께서 15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40년 동안 체류하면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모 작가에 의하면 친일파이며 민족 방역자입니다. 그 점을 전제로 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일본에서 경험했던 바를 토대로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9월 16일 날 스가 내각이 발족을 했습니다. 22명의 강요들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57.6세입니다. 57.6세를 단순히 평균적으로 하자면 1962년생입니다. 1962년이라는 것은 일본이 한국 전쟁 때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서 일본 역사상 가장 경기가 좋은 황금의 시대였어요. 지금의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62년에 태어난 이 강요들이 제일 20살 때쯤 되면 몇 년이 되겠습니까? 1982년쯤 됩니다. 1982년은 어떤 해냐면 Japan is number one. 일본식 발음대로 하면 일본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전 국토를 팔면 그걸 가지고 미국 전 땅을 사도 오수리가 온다. 거스름돈이 온다는 정도의 황금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일본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제일 잘났던 시기, 그리고 전쟁에 대한 속죄의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분론으로 위안부 문제다, 징용공 문제라고 따져봐야 이 친구들한테는 아무런 감회도 아무런 호소력도 없는 겁니다. 좀 비약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636년에 이 나라의 병자호란 때 예조 반서인 김상헌이가 명분론을 가지고 청나라에 이야기를 했고 최명결이가 실리론을 가지고 항복을 해야 된다, 와해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그러한 감성이 없는 상대방한테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다, 징용공 문제를 이야기한들 맥히겠느냐 이거죠.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한일 회담 했을 때 이케다, 기시, 사또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속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속죄의식 때문에 많은 원조를 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내각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준으로 본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니네가 힘이 없었으니까 위안부도 생기고 징용도 생긴 거 아니냐라는 마음을 속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리 떠들어들 우리 자존심만 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베 수상 보십시오. 트럼프가 그렇게 힘이 있다니까 일본 말로 하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든다는 식으로 포치라가 흔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힘이 센 데는 일본은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 일본 민족입니다. 실리적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명문어도로 이야기한들 맥힌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본의 그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징용공들한테 72,631명에 대해서 6,184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정도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위안부 문제하고 징용공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 라는 차원에서 한일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